허재무 씨가 준비한 2주의 한 장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한 장면 오는 길에도 들렸습니다. 예, 스몰 럭셔리의 상징에서 일배의 상징으로 스타벅스 일배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한 10년쯤 됐나요? 10년은 훌쩍 넘었고요. 그래요? 1999년 2대 앞에 생긴 게 1호점입니다. 야, 벌써 그러면은 횟수로도 예, 27년이 27년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커피 문화가 자판기 커피 아니면은 양천리 맥심 아니면은 캔커피 정도였는데 이 프리미엄 전략이 그대로 먹히면서 충성 고객들도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자기 만족이라든지 자기 과시의 상징에서 이제는 이번에 논란으로 일배 극우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게 스타벅스에서 5.18을 맞아가지고 탱크데이라는 프로모션을 했다는 그 기사를 접한 순간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검수 과정에서 누군가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실무자들이 윗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야, 오히려 의심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그 기업의 오너가 이제까지 보였던 행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오너 리스크에 기인한 사태로 보인다. 그렇죠. 알아서 긴 거다. 그렇죠. 우리 예전에 이승만 정권 때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네. 이승만 그 방귀 끼면 각각 시원하시겠습니다. 뭐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게 기업의 문화기도 하지 않나 이 기업에 그렇게 의심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른바 기업 특히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중요한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뭐 유통이라든가 플랫폼 기업 이런 것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된다. 국민들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좀 어떤 뭐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될까요? 회사를 이야기하는 네. 건 아니지만 한번 망하는 회사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들의 눈밖에 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 서영주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이 사태 보고 계십니까? 뭐 스타벅스 이게 코리아에서 벌어진 일이 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단순히 실수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의도가 있죠. 예. 그리고 저는 경악스러웠던 게 어떤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프로모션 브랜드 마케팅을 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미국 스타벅스가 9.11 테러를 가지고 뭐 비행기들 만들 거예요. 아니 폭탄 데이를 만들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미국 사회에서는 용납하지 못할 거고 당장 기업 문 닫아야 됩니다. 심지어 제가 봐서는 그 정영진 회장이 예전에 이제 멸콩 논란이 있으면서 그렇죠. 이 맥락에서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사실상 저는 일간베스트 일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전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광화문에서 단식할 때 그 일베 그 양반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인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폭식투쟁 같은 걸 하지 그때는 않았나요? 그런 네. 조롱을 하면서 했잖아요. 그런 비슷한 지금 느낌을 주거든요. 앞서 얘기했지만 저도 그 스타벅스를 많이 가요. 네. 근데 이게 뭐 커피 맛도 커피 맛이지만 거기에 어떤 분위기와 감성을 느끼러 가는 건데 이런 식의 일배 문화를 품고 있는 스타벅스다? 저는 이건 정말 아까 박재영 선배가 얘기했듯이 호되게 뭔가 좀 회초리를 때려서 이게 잘못했다고 설설 길 정도까지는 가야지 이게 또 좋다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면 안 되고 최근에는 또 제가 이거는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으나 또 일베들이 그 주문의 그 닉네임에다가 맞아요. 일베의 닉네임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모를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정말 이게 뭡니까? 네. 그래서 인간의 이게 탈을 쓰나요? 사회가 네. 이런 식으로 병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경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 논란이 터지고 나서 관련 주가를 좀 확인을 관련 해볼 수밖에 주가를. 없어요. 네.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하나의 커피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 재벌가의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신세계라든지 이마트 주가가 바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지고 백화점이라든지 유통가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는데 지금 이 논란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뿌렸구나. 이게 이 그러니까 논란이. 오너 리스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신세계가 사실 바로 지금 정영진 회장 나와가지고 고개 숙였잖아요. 이유가 있는 게 광주에 3조 원 규모의 복합 쇼핑몰 사업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광주에 3조 원짜리 쇼핑몰 사업을 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터진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첫 삽을 떠야 되는데 이런 논란이 생기면 광주 분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용납이 안 되고 네. 여론이 지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젊은 층들이 모바일 선물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카톡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선물 주고받기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라고 해요. 맞아요. 네. 이게 여러분들 사실 이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선물의 규모 자체가 한 3조 원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3조 원? 그 시장에서 압도적인 1등이 스타벅스의 선물하기예요. 야, 그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사회적 책임을 지어도 모자랄 판인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양상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고 국무회의에서 보니까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느냐.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어떻게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5.18 특별법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런 법률적인 검토도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느 단위에서는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 법률적 징벌을 넘어서 사회적 공동체로서 이걸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맞아요. 네. 경찰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이제 그 수사 가능성들 열어두고 검토를 시작한 것 같은데 해당 법률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5.18 민주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제8조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라는 조항이 있고요. 만약에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수사 개시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겠지만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명백하게 처벌을 해서 어떤 사회적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넘지 않아야 될 선들을 명확하게 계속해서 법률적인 규정을 통해서 세워줌으로써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빗장들을 제대로 채워놓지 않으니까 일베 같은 그런 행위들이 네.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슬그머니. 저는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어떤 이번에 예를 들어서 5.18의 이런 경고망동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일에 대해서 책임이 뭐 직접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본인은 책임을 안 주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사과문을 하고 그 대표를 잘라내고 그 밑에 뭐 본부장들을 잘라낸다고 해서 되겠냐.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이게 어떤 그 의견그룹에서 결정이 됐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되고요. 안 그러면 저는 사실 광주에서 지금 광주 신세계가 몇 안 되는 매출이 높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레이트라고 붙여가지고 거기 3조 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자체도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원점에서 원래 기업가들한테 제일 아픈 거는 돈 버는 거 막는 거예요. 그 사람 감옥 가는 거 별로 들어하지 않습니다. 네. 그 김현장 같이 좀 유명한 변호사 사서 내가 버티면 되지 하지만 직접적으로 투자 같은 것들을 기간을 연장해 버리거나 멈춰서 버리면 그 이자가 얼마예요? 그렇죠. 그런 저는 작용들을 통해서 5.18 특별법의 어떤 처벌 규정도 병행돼야 되지만 기업에는 그런 기업의 행위 자체를 좀 규제할 수 있는 좀 압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갖게 이런 돼요.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광고 이벤트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네. 반성하고 뭔가 이렇게 때리지는 못할 망정.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여기에 동조하는 글까지 올렸는데 이 공당으로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냥 전 좋은 말을 쓰고 싶거든요. 이 정신이 나갔다 제정신이냐. 사실 대통령께서 얘기한 말이 사자성어로 인면수심이에요. 인면수심.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면수심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공직에 나서서 하겠다고 거기에서 공당에서 일을 하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 그냥 이 정치권이나 공직 있는 데서 쫓아내서 그냥 일간 베스트로 쫓아내고 싶어요. 거기서 놀아라. 보내버리자. 아니면 네. 광화문 한켠에 정광훈 씨랑 놀아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민주주의가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야, 정말로 그렇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입장을 냈는데 네.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 운동을 향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 주시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지자들 사이에선 불매 운동의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좀 연관이 되는 게 장동혁 대표의 그 5.18 행사 참여했던 그 뭐라고 합니까? 좀 후욱한 얼굴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개헌 관련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전문에 실겠다라고 했는데 불발됐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사회적 흐름으로 좀 연결이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우리 정치판이 누군가의 고통은 상대편에 있는 나의 행복 이렇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극단적인 현상이 저는 이런 상황들이고 이걸 가지고 밈이라든가 일배놀이를 하는 사람들로 연결됐다고 봐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5.18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추앙하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표명해야지. 그런 생각들하고 일배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정하고 하는 거죠. 출마자들이. 네. 근데 이게 보편적 인권의 문제고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것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각 정당에서 알아서 걸러내야 돼요. 아니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스타벅스 내부에서도 네. 이게 기획안이 올라왔고 네. 뭔가 검수의 과정을 당연히 거치는 거잖아요. 스크린 과정이 있는 건데 저는 2030 친구들이 정말로 밈을 소비하는 의미에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기획안을 냈을 때 네. 적어도 4050 세대들은 역사를 뭔가 대학 다니면서 치열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걸 보고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추측을 했어요. 이게 저는 말씀한 대로 그 대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할 정도면 배울 만큼 배웠고 그렇죠. 공부도 많이 했고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게 고통을 가지고 어떤 브랜드 마케팅을 한다는 게 과연 소구가 될 것인가? 저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대, 30대가 그런 한 올려요. 그러면 40대, 50대에 오랜 기간 마케팅을 했던 그 본부장이나 간부들이 그걸 잘했어 했겠어요. 말씀한 대로. 감이 왔겠죠. 야 이거 말이 그냥. 되니? 니들 네. 제정신이냐? 이거 하면 인마 리스크가 너무 커. 이거 회사 이미지 손실되는 거야. 이거 누가 낸 거야 인마. 이걸 혼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2030의 어떤 실무자보다는 그 윗선에 4050이나 5060의 늙은 일배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든 일배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나이든 네. 일배가 나이든 일배. 저는 야, 이거 이거를 합리적 추측이다. 네. 이걸 기획해서 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마케팅을 공부한 사람치고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진됐던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더 합리적 추론 같아요. 위에서 말하자면 찍어 누르는 마케팅이지 이게 2030이 갖고 가서 짠 해서 보여줘서 박수 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소장님의 의견과 조금 다른 아이디어를 내보는 게 제 주변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젊은 나이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라 하더라도 30대가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부서의 장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부러 젊은 사람을 장으로 그렇죠. 두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네. 돌아가는 밈이라든지 유행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그거에 해당의 부서의 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일부는 실무자들의 실수인데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네. 탱크만 나옵니까? 뭐 텀블러 용량도 503ml라는데 이것도 유가족 수하고 보상자 수의 차이가 큰 부분을 주장을 하면서 마치 이 503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 일배식 문화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박종철 열사까지 희화화하는 문구까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탁친이 그 책상. 문제 네. 나왔고 그다음에 또 아까 이야기한 503mm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수감 번호라면서요. 뭐 그렇기도 하고 이게 네. 누군가가 정치적인 팩트들을 가지고 와서 마케팅에 기획해서 이용했다라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두 분 공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에 처벌할 부분이 처벌을 하고 기업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얘기를 좀 할 수 저는 있을 것 광주 같습니다. 프로젝트는 네.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들을 한번 네.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